요즘 길거리에 인형 뽑기 상점 부쩍 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로 한두 번 정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수연 앵커는 인형 뽑기 하기는 하는데 잘 못 뽑을 것 같아요. 맞췄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이는 해봤는데 정말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할 때마다 굉장히 슬펐거든요. 제일 앵커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승부의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거 하다가 못 뽑으면 가산을 탕진할 것 같아서 맞아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인형 뽑기를 하다가 정말 많은 돈을 좀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맞아요. 오늘은 생각연구소에서 이같이 인형 뽑기에 몰두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형 뽑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복권 같은 것도 거의 사본 적이 없고요. 이게 확률적으로 너무 지도가 이게 확률이 낮으니까 이런 걸 잘 안 하는 안정지향적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인형 뽑기를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안정지향형. 근데 저는 이제 복권은 좀 자주 사거든요. 그러세요? 생각하는 거랑 네. 몸이랑 좀 따로 놀아서 문제기는 한데. 네. 근데 이런 인형 뽑기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천 원은 우습고 정말 몇만 원까지 한 번에 쓰시는 분들도 좀 맞아요. 자주 봤거든요. 이처럼 이제 멈출 수 없는 인형 뽑기에도 어떤 특정한 심리, 법칙 같은 것들이 좀 숨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인형 뽑기도 돈을 넣고 나면은 실제로 이게 뽑히 금방 결과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약간 뭐 금방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일종의 도박하는 경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번에 하면 반드시 꼭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심리 법칙으로 도박사의 오류라는 그런 법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에 관련해서 어떤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1913년 한 카지노의 룰렛 게임. 말 그대로 도박장이군요. 네, 20번 연속으로 검은색에 떨어진 공. 네, 이번에는 반드시 붉은색일 거야. 그렇겠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검은색 공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도박사들이 큰 돈을 잃었다고 하죠. 이거는 어떤 심리 법칙? 이게 도박사의 오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모나코에 있는 그 한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카지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일종의 룰렛 게임 같은 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은색에 이제 나오는 그 확률과 확률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20번 검은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도박사들 생각하기에는 다음번은 반드시 붉은색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돈을 이제 검은색 말고 붉은색에 많이 걸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20번이 아니라 26번까지 계속 검은색이 나온 거예요. 그쪽에 붉은색에 건 사람들은 거의 뭐 큰 돈을 탕진했겠죠. 그렇죠. 네. 검은색, 26번. 예. 와. 검은색, 붉은색이면 이게 딱 두 개, 5대5 확률인데 한 번에 그렇게 똑같은 공이 20번 이상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는 건데요. 네네. 도박에서 충분히 이제 이번에 잃었으니까 다음번에 이게 꼭 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기고 질 확률은 각각의 시행마다 사실은 서로 독립적인 거잖아요. 확률은 대개 50대 50 정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나타난 사건의 어떤 결과가 다음 사건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하나의 오류인데 다른 말로는 몬테카를로의 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뭐 홀짝 아니면은 이제 앞뒤, 동전 앞뒤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도박사의 오류랑 인형 뽑기랑 딱 맞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정확히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예. 인형 뽑기도 각 시행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에 여러 번 못 뽑았으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번에는 뽑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처음에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지만 안 되니까 계속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확률 어떻습니까? 역시 반반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어떤 뭐 기계에 그럴 일 없지만 조작 같은 게 있다면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전의 결과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추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오류가 생기기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인형 뽑기 할 때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인형을 뽑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안 되면 또 안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 이 오류와 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게 관련되는데 방향은 반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인형 소위 말해서 인형 좀 뽑아봤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뽑았던데 이게 딱 이번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런 그 오류를 저희가 뜨거운 손 오류라고 합니다. 뜨거운 손 손 오류? 오류요. 네, 핫 핸드. 어떤 거냐면 주로 스포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선수가 신들린 듯이 계속 슛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하면 점수가 높아지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그 특정한 선수한테 패스를 했다고 해서 그 득점력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유투 같은 걸 할 때 이전에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그걸 내보면 두 개 유의한 어떤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형 뽑기에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따 다음번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의 시행 확률은 아까 똑같이 50대 50 정도인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인형 뽑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형을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여 놨으니까 앞에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다 해서 맞아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일종의 예.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정확히 짚는 순간에 어떻게 이게 잡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 확률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확률과 실제 환경이 가지고 있는 확률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확률적으로는 할 수 그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형 뽑기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네. 그게 실제로 보면 요즘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되는 일도 잘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은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떤 자유 그리고 작은 사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기호품을 산다든지 이런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립스틱 효과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립스틱 효과는 이제 여자분들에 해당되는 예. 거고 남자분들은 대신에 넥타이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제로 비용이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불황기라든지 이럴 때 뭔가 자기 자신한테도 보상을 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저 립스틱을 사거나 또는 넥타이를 사는데 특히 불황기에 오히려 립스틱의 매출이 증진됐다는 예. 그런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을까요? 그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인형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카지노 룰렛도 그렇지만 뭐 어떤 자기가 금방 어떤 그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성과물들을 금방 받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런 거를 빨리 단시간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되게 그런 그 소비적인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금방 지치게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나 돈 같은 데서 소모가 훨씬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경우에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계획하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 그런 거를 하면서 오히려 행복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비적이고 너무 어떤 일확천금적이고 단기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어떤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그런데 좀 더 매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미로 한두 번 하는 건 상관없지만 재산을 많이 잃을 정도, 돈을 그렇죠. 많이 잃을 정도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 이럴 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